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그 교육 경제에 따라서 그 오후 2시부터는 주야간 저희 케어포, 주야간 케어포 그 청구서 생성과 입금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유튜브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다음에 저희 쪽 화면 약간 한 10초 정도 좀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보실 때는. 그래서 약간 그 정도 차가 살짝 10초 정도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이크 테스트 한번 좀 더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2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 공지에 따라서 주야간 청구서 생성과 입금 관리 부분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뭐 휴대폰이랄지 또는 태블릿 쪽 사용하신다면은 이어폰을 좀 꽂고 들으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 스피커 출력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장 스피커를 이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또 그 이어폰을 또 연결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더 좀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공지 보시고 뭐 교육 신청 별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 시간 맞춰서 저희 케어포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케어포 조회하시면은 저희 라이브 방송이 바로 조회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화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2시가 되었으니까 제가 교육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야간 청구서 생성과 입금 관리 부분에서 좀 자주 문의를 하시는 내용만 좀 골라서 1시간 그 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목차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2-1번 일정 관리에서 이제 비급여 일정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정을 가지고 이제 청구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에 또 한도 초과된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분들 좀 자주 보실 거예요. 그래서 2-1번 보시면은 이제 한도가 초과되면은 그 잔여 금액이 뭐 초과된 걸로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목록에서도 이제 빨간색 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한도 초과되면은 공단에서는 더 이상 그 한도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초과된 금액은 100%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비급여 방식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청구 어떻게 하는지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단의 그 수급자 입퇴소 관리,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동 서비스 그 시간을 이제 공단에 그 업로드하실 때 이게 실패되는 사유를 좀 자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이 부분이 저 2-6번의 메뉴를 가시면은 그 해당 실패 사유에 대해서 조치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또 그 외에도 이제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짧게나마 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고시의 단기 보호는 미지원이라고 이렇게 목차 써 있는데, 자 보면은 고시 제 37조에 보면은 그 단기 보호 급여 수가 비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단기 보호는 현재 제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시 37조에 나와 있는 그 단기 보호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목차의 미지원이라고 써놨고, 저희가 그 단기 보호를 지원하는 건 뭐냐면 그 시범 서비스의 가족 휴가제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기 보호 서비스는 뭐냐면 현재 급여 수가를 이용해 가지고 뭐 23시 이후부터 23시 미만까지, 아니 24시 미만까지 그 어르신이 그 만약에 주야간 쪽에 계셨다, 그럼 그에 대한 그 계산 부분이 고시 세부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만 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시 37조의 단기 보호는 이제 미지원된다는 사항을 좀 잠깐 안내를 드리려고 목차에 좀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또 진료 약제비 청구서 반영 및 영수증 반영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용 청구서 반영 및 영수증 또 반영입니다. 영수증 그 이제 보호자분께서 어떤 그 글로 돼 있는 어떤 숫자로 돼 있는 그 금액만 보기를 원치 않고
또 영수증까지 첨부해가지고 그 영수증까지 조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도 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설명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청구서 발생 일자와 납입 일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적용이 되는지, 또 수정을 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좀씩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최대한 뭐 일대문이랄지 이제 전화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의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만 좀 골라서 좀 1시간 내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모아봤고요. 또 이외에 또 다음번은 또 다음 달에 또 다른 어떤 그 자주 묻는 질문 또 어떤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 위주로 또 뽑아서 교육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그 일정 관리에서 이제 비급여 일정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면 실제 그 화면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이 부분이 지금 2-1번의 일정 관리 부분입니다. 그렇죠? 2-1번의 일정 관리.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 그 제가 일정 한 분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저희 쪽에 보면은 비급여, 근데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그 일정이 다 급여에 관련된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아마 비급여를 등록하시는 분은 아마 대부분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 혹시라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아마 최대 8시간 이상을 그 한 12회 정도 등록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 8시간 다 쓰신다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고, 자 근데 보면은 나머지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지지원 등급이신데요. 실제 급여 한도가 이만큼이고, 근데 이만큼에서 금액이 더 초과된 그 일정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실제 공단에다가도 그 최대 이 급여 한도액까지만 청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단에서도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청구의 상세를 그 받아서 보시면은 실제 그 이 청구까지만 이 한도액까지만 그 지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보시면은 또 왼쪽에도 뭐 한 이게 초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우측에 보시면은 뭐 14일부터 30일까지는 나머지 다 환도 초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금액들을 실제 이제 그 급여 쪽에 저희 청구서 쪽에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한도 초과된 부분을 아마 공단에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관에서 딱 이 금액을 자르고 실제 청구된 금액까지만 그 실제 보호자분들한테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시에도 보면은 나머지 그 초과된 금액은 어떤 본인 부담금이 당연히 그 수급자 부담 금액이기 때문에 100%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외에도 그 별도로 따로 비급이라는 항목을 더 추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날짜만 좀 삭제를 해볼게요. 자, 제가 한 6월 25일부터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자, 그러면 이날 좀 비어 있잖아요. 자, 물론 14일부터 24일도 다 한도 초과하기 때문에 청구서 생성하면은 비급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자, 일정 등록을 25일부터 한 30일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정 등록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일단은 날짜를 또 한번 지정하셔야겠죠. 25일부터.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비급여 일정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음표로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비급여 일정은 공단 일정과 관계없이 등록된 일정이며 등급의 비용 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급여라는 부분이 결국 등급이 없는, 즉 뭐냐면 등급의 어떤 비용이라는 어떤 같은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명칭은 비급여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 비용은 공단에서 주는 거고 비급여는 이제 본인 그 100%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그래서 명칭은 이와 같이 비급여로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비급여로 25일부터 30일까지 등록하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비급여 일정이라고 해서 체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급여 수가 변경이라고 있는데요. 하루에 얼마를 또 그 청구할지, 그다음에 또는 뭐 월별 있고 또 서비스별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 서비스별은 고시에 나와 있는 주요가 그 고시에 나와 있는 이 시간대별로 해서 금액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정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간단한 거는 하루 단위로서 받겠다라는 비용으로 좀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급여 일정을 등록하고 청구하는 것까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금액이 뭐 식사에 포함이 됐는지 또는 식사에 별도인지 이렇게 또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금액이 식사에 별도 청구라고 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저쪽에 설정되어 있는 그 식사 비용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구서 생성할 때 따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만 원 외에 별도의 어떤 식사 금액 뭐 3천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한 끼당 그렇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체크를 없애면은 별도가 아니라 이 금액이 다 그 식사 비용이 다 포함된 걸로 청구서에 생성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별도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차량 안 탄 걸로 해서.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걸로는 약간 좀 구분이 안 되네요. 제가 다른 분을 한번 좀 등록해 볼게요. 일단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은 또 초과기 때문에 지금 비급여를 등록해도 같은 일정상에서 초과된 걸로 좀 같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다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역시 이분도 자 먼저 비급여 아까 말씀드렸죠. 비급여로 체크하시고 체크하면 이렇게 그 일별 단위 또는 뭐 월별 서비스별로 설정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간단하게 2만 원만 넣어볼게요. 식사 별도 청구를 하고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또 체크할 때 그 비급여 일정 체크를 또 안 했네요. 이게 가끔가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쪽에 문의 주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일정 일괄 등록 버튼 눌러서 체크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비급여 일정 여기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랄지 비용이랄지 다 체크했지만 여기 비급여 일정에 체크를 안 하시면은 이게 일반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되시고요. 이쪽에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비급여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반 급여는 이렇게 뭐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따로 표시는 안 되는데 비급여로 등록했을 때만 이렇게 비급여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돼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청구서 쪽에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7-1번에 가셔서 이게 아마 이분은 대부분 다 그 등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등급이 없는 상태일 때 이렇게 이제 등록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등급이 있으면 당연히 실제 그에 대한 급여 비용으로 해서 일정을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급여 등록일 때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일정까지 등록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자, 등록된 일정을 가지고 자, 6월 달로 가서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여기 그 이제 청구액 상세 업로드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표시가 되냐면 9-1번을 갈게요. 9-1번에 본인부담금 표준약관 정보 수정 들어가시면 여기 청구내역 상세로 생성할지 아니면 일정계로 생성할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일정계에 공단에서 청구내역 상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정 계획으로만 제가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정 계획으로밖에 바꿨습니다. 그럼 7-1번을 가서 다시 한번 자 6월 달에 아까 그 어르신을 제가 해야겠죠. 자, 광모이라는 어르신입니다. 광모이 어르신에서 제가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측 끝에 청구서 생성 눌러서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 그 급여 비용 뭐 보시면 공단 부담금하고 본인 부담금은 칸이 그 비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0원. 그리고 여기 등급의 한도 초과 쪽에 나머지 실제 그 금액이 다 반영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청구서 수정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청구서 수정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세부 내역 쪽에 우측이 세부 내역이죠. 여기에 이제 그 등급의 비용으로 이게 결국 비급여랑 등급의 비용이랑 같은 그 의미입니다. 같은 근데 실제 글자만 좀 다르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아까 제가 날짜마다 다 비급여로 해가지고 다 2만 원에서 이렇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그 100%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등급의 비용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식사는 제가 아까 별도라고 체크해가지고 생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비용 따로 이렇게 청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등급의 비용, 그 비급의 비용에서 그 식사 비용 그 별도 청구 쪽에 체크를 안 하면은 포함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비용이 표시가 안 되겠죠.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청구서를 비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전체적인 이 합계 비용 50만 원이죠. 50만 원. 이 50만 원은 결국 어디입니까? 등급의 한도 초과 이쪽에 바로 이제 반영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처럼 실제 등급의 비용은 100% 불임부담금이기 때문에 비급여로 해가지고 반영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당연히 이 6월 달에 아까 제가 일정 넣었을 때 다 비급여고 일반 급여 비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 비용이 다 0원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비급여 일정을 등록하고 나서 비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생성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비급여 일정 가지고 청구서 생성했기 때문에 청구서 생성됐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네, 지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비급여를 일반 급여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등록한 일정인데 일정을 원래 비급여로 하지 않고 급여로 써야 되는데 잘못 등록한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비급여 체크된 거를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저장 누르시면은 이게 바로 일반 일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급여라는 표시가 이제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비급여를 체크하고 이렇게 저장에 눌러서 이렇게 비급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하단에 보시면 뭐 일정 시간 변경도 있고 뭐 비급여 수가 변경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비급여 수가 변경 누르셔가지고 여기 날짜, 그러니까 뭐 이 구간을 다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구간에 뭐 금액을 좀 바꾸신다든지 비급여 금액을 이렇게 해서 또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제가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뭐 일정으로도 또는 비급여로도 또는 금액을 또 어떤 특정 구간에 뭐 수정하신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개별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비급여를 이제 일반 급여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 여기 보면 하단에 그 일정 시간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 변경에서는 따로 그 비급여를 뭐 급여로 바꾼다든지 그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개별로만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일괄 일정 등록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전체 일정을 비급여로 한꺼번에 다 등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등록하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청구서 생성까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고요. 이제 그리고 저희 쪽에 그 보면은 그 이 비급여 관련된 그 안내가 제가 좀 FAQ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에 보시면은 예전에 그 개발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셔가지고 비급여 일정 등록 및 그 청구서 생성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이제 뭐 등급의 일정이랄지 또는 비급여 일정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조회를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 자, 보시면 또 그 제가 청구까지 아까 좀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비급여 일정하고 일반 일정 등록했을 때 일반 일정이 만약에 2일부터 6일까지다. 이때는 그 급여 비용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보셨다시피 등급의 비용, 즉 비급여 비용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직접 화면을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저희 쪽에서 이제 그 공단의 또 청구 내역을 가지고 저희 쪽에서 그 청구 내역 상세를 가지고 올리셨고 그다음에 그 올리신 청구 내역 상세 자료를 가지고 청구서를 생성했을 때 나머지 그 초과된 금액을 어떻게 청구하실 것인지 그걸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잠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잠시만요. 제가 좀 한 분을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이제 김땡자 그 어르신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그 일단은 이게 노란색이 공단 청구내 상세를 올렸을 때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분 것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해놨고요. 7-1번에서 7-1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 일정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공단 청구내 상세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일반 일정을 좀 올려놨습니다. 제가 7-1번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7-1번에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자, 김땡자 어르신이죠. 자,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성하면은 자, 청구서 수정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제가 잠깐만요. 제가 설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청구내 상세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9-1번에서 9-1번이죠. 자, 9-1번을 보시면은 여기에 본인부담금 그 약관정보 수정해서 청구내 상세로 바꾸셔야 돼요. 아마 대부분 이제 청구내 상세를 다 올리시기 때문에 이자로 하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다시 이렇게 청구내 상세로 바꿨습니다. 바꾼 거 상태에서 다시 제가 한번 여기서 생성해 볼게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내 상세에 업로드 필요하고 되어 있고, 제가 아까 김땡자 어르신은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청구서 생성으로 표시가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서 딱 보시면은 이제 청구서 수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실제 그 공단에 청구된 그 일정을 가지고 이렇게 급여 비용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급여 합계, 그다음에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아까 2-1번에 보면은 제가 일반 일정을 좀 등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 일정에 대해서 또 청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7-1번에서 이렇게 그 청구서에 반영되어 있는 일정이고요. 나머지 일정, 나머지 일정도 역시 청구 내역 상세 외에 어떤 일정이기 때문에 약간 한도 초과랑 약간 좀 비슷한 그 청구 방법인데요. 일단 제가 한도 초과로 이렇게 표시된 거 말고 나머지 공단 청구 외에 비급여로 청구하는 그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닫고 청구 수정을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청구되지 않은 그 일정 추가 청구가 또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아까 그 2-1번에서 청구서 생성되지 않은 나머지 기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을 내가 어차피 어르신한테 급여를 제공했으니까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여를 제공했으니까 당연히 제공하셨다면은 기관에서는 그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구되지 않은 일정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 나머지 여기 보시면은 이 일정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겠다. 그러면 체크를 이렇게 하십니다.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자, 실제 이제 등급의 한도 초과 부분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는 실제 한도 초과 이분이 지금 한도 초과는 아니고 어떤 그 공단에서 청구되는 부분과 실제 어떤 그 일반 일정, 공단에 청구하지 않은 일반 일정인데 실제 그 한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전부 다. 한도 초과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전부 다 이제 급여 비용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아까 저희 쪽에 일반 일정으로 등록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머지가 그 등급에 한도 초과 쪽으로 빠져서 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한도 초과된 부분을 만약에 청구하겠다 그러면 여기 급여 비용 우측에 이제 그 등급의 비용이라는 항목이 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등급의 비용과 그 비용 부담금해 가지고 따로 이제 분리돼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그 나머지 그 공단에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일정 또는 한도 초과된 일정을 아까처럼 그 청구되지 않은 그 어떤 일정을 청구하겠다는 어떤 그런 화면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자, 일정을 다시 한번 생성합니다. 일반 일정과 이제 공단에 청구하지 않은 일정을 제가 청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은 공단에 청구된 일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까 공단에 청구하지 않은 저희 쪽 그 2-1번에만 등록되어 있는 그 일정만 청구하겠다. 그러면 청구되지 않은 일정 추가가 청구서 수정 들어갔을 때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셔가지고 여기 이제 청구서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다? 예, 이런 식으로 나머지 그 아까 그 인할자도 역시 청구가 되고 등급의 한도 초과 쪽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도 좀 간간히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자, 다시 PPT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이건 진짜 좀 자주 매달마다 좀 문의가 오세요. 이거는 매달마다.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일단 제가 공단 화면을 하나 좀 캡처를 해놨는데요. 공단 화면 캡처해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왼쪽에 이제 수급자 공단에 보면은 그 가섬의 감액 산정 메뉴 안에 수급자 입대소 관리 그 업로드하는 메뉴가 또 있습니다. 그죠? 관리 메뉴 안에 업로드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실제 이제 그 업로드된 그 결과 화면인데 제가 일단 자료는 없어서 좀 올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올리고 나서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은 여기 왼쪽 목록 생년월 보이시죠? 생년월 우측에 오류 부분에
아마 그 동그라미 또는 뭐 Y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오류가 있을 경우에. 그럼요, 그 어르신만 선택해서 실제 이 어르신에 대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안내가 되는데요. 근데 실제 보면은 저희가 그 안내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업로드 했을 때 오류 안내가 2-6번에 보시면은 여기에 입대소 내용 업로드 및 오류 처리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공단에서 발생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오류까지만 해서 좀 정리해서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 따라서 자 보시면은 뭐 오류 종류별 처리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뭐 그 이동 서비스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다 보시면은 또 이제 뭐 차량 미차량 등록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번호하고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뭐 차량 번호가 좀 다르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동 서비스 뭐 적용 구간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동 서비스비 신청 내용을 확인하세요라는 오류가 이제 보일 때 조치 방법인데요. 이거 뭐냐면 공단에 그 요양자원의 교통비 신청, 그다음에 조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 비용 등록 및 조회 딱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실제 어르신 그 주소하고 그다음에 기관의 주소를 측정해 가지고 실제 몇 킬로인지 그런 부분 이렇게 다 입력을 하는 부분이겠죠. 몇 킬로 수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적용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잘못하셨다 그러면 저희 쪽 케어포 1-1번 그 수급자 정보 관리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동 서비스 그 승인구간을 1억을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 1-1번 수급자 정보 관리 쪽에 승인구간이 있거든요. 승인구간에서 변경 누르시면은 처음에 어르신 입소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미승인으로 자동 들어가요. 어르신을 등록하면. 그리고 나중에 이 어르신이 실제 뭐 공단에 뭐 한 12월 1일이 아니라 한 12월 뭐 25일부터 진행하셨다. 그리고 뭐 5km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키로수를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단과 똑같이 이 변경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일. 그다음에 승인 구간을 똑같이 저희 쪽에 적용하셔야지만이 자, 이걸 가지고 저희 쪽에서 2-6번에서 엑셀을 받을 때 그 해당 그 승인 구간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다운받아서 제가 열었습니다. 자, 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이동 서비스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요. 실제 보면은 여기 승인구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승인구간 쪽에 아까 제가 설정한 뭐 5km 미만 그런 공단의 어떤 그 포맷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이렇게 엑셀에 반영이 됩니다. 제가 좀 지금은 이동 서비스 기록 안 해놔서 따로 표시는 없는데 그래서 이 엑셀을 가지고 공단은 아까 그 업로드 그 화면 그 전산 화면에 그대로 제가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키로수가 틀리거나 그러면은 아까 공단에서 그 제가 그 오류 어떤 샘플에 따라서 이제 그런 오류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잠깐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또 수정하실 수 있고요. 공단 또 이제 업로드된 결과 목록에 이제 수급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요. 뭐냐면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류 내용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쉬워요. 여기까지는. 근데 자 보면 목록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때는 왜 안 나오는지를 정확히 그 사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소유자 이름도 안 나오지 뭐 또 수급자가 어떻게 사유가 실패됐는지 그 사유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는데 무조건 100%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가 만약에 공단에 업로드 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써있다시피 이름 또는 생년월일이 저희 KF 1-1번 등록되어 있는 그 정보하고 또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랑 다를 경우에는 아무리 업로드해도 공단 그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또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케어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수급자 정보하고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그 정보를 가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업로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오류 내용에 대해서 그 교육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교육을 그렇게 많이 좀 접속을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따로 뭐 제가 교육 차원에서 또 제공되는 거고 또 어차피 저쪽 그 사용 매뉴얼 차원에서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자주 좀 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위에 어떤 다른 조회원 쪽에서 문의하신다.
그러면 저희 쪽 그 이 방법을 좀 많이 좀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아하 업로드했는데 수급자 안 보인다? 아 그때는 뭐냐면 공단의 정보와 수급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야라고 한번 알려주시면은 예,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공단에 보면은 그 이제 업로드 했을 때 실거주지 쪽에 저희 쪽에 체크를 안 하시고 이동 서비스를 하시면은 네, 저희 쪽에 엑셀에는 실제 그 이동 서비스 기록이 없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엑셀 보여드렸잖아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실거주 장부 체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네, 공단에서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아마 이 내용이 아마 고시에도 좀 이렇게 있는데요. 체크하지 않으면은 공단에서는 이동 서비스를 진행했을 때 어르신의 실거주지 아닌 다른 쪽으로 가서 어르신을 뭐 태우고 오셨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2-2번을 보시면요. 2-2번에 아 제가 차량 아마 등록 안 해서 좀 대부분 좀 없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좀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탑승 처리하시고 자 실거주지가 뭐냐면 여기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탑승을 하면은 여기 실거주 쪽에 체크는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모바일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실수로 혹시 그 실수로 체크를 또 없애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로 혹시라도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안내가 나옵니다. 유효상이라 가지고 그래서 실거주가 맞습니다. 또 실거주가 아닙니다. 맞으면은 다시 체크되고 또 체크를 하잖아요. 실거주가 아닙니다. 하면 체크 해제된 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실거주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 체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지만이 이쪽 그 여기 이동 서비스 이 차량 정보 쪽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 아까 그 실거주 쪽에 체크를 안 하셨다. 그러면 이 차량 정보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 나가는 어떤 그 실제 그 교통 비용을 또 청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동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아까 그 고시 이제 공단에 업로드했을 때 오류 관련된 내용 좀 설명드렸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고시의 단기보호는 미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뭐냐면 실제 그 저희 쪽에서 보시면은 그 고시 어떤 단기보호 서비스라는 걸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 뭐냐면 저기 공단에서 지원되는 그 시범 서비스 사업이거든요. 시범 서비스 사업에 신청한 기관들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저희 쪽에 가족 휴가제 단기보호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보시면 뭐냐면 자, 9- 여기 1-1번 기초작용 및 기초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그 단기보호 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무릎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기관이 단기보호를 시범 사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신청했다는 얘기겠죠. 그 대상만 진행을 하시는 거고 또 단기보호 일정 및 장기 요양 가족 추가 일정을 등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족 추가 어떤 그 단기보호 어떤 관련된 그 시범 사업 부분인데요. 이걸 만약에 지금 제가 변경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은 자 2-1번 일정 관리 2-1번 일정 관리로 가셔서 하단에 단기보호 가족 휴가 일정 등록이라고 버튼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기보호하고 실제 보시면 이 고시에 나와 있는 이 37조의 이 단기보호랑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아까 그 지금 서비스에 제공되는 거는 공단 그 시범 서비스 그 가족 휴가제를 지원하는 거고요. 가족 휴가제가 실제 보니까 이 단기보호의 어떤 금액으로 좀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 휴가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단에서 어떤 그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37조 이 단기보호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그 금액 똑같을지라도 아마 적용되는 어떤 그뭐 가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쪽에 이제 실제 그 단기보호를 하는 업체 어떤 그 주관이랄지 또는 어떤 그 기관에서 아마 이 자료를 이제 엑셀로 올렸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왜 금액이 틀리는지를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교육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단기보호 서비스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직 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주야간 보호의 어떤 급여 부분하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가족휴가제 시범 사업에 대한 그 단기 보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오해 없으시도록 좀 해서 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제가 다가족 휴가제 설정 부분을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혹시 가족 휴가제가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면 또 가족 휴가제에 대해서 실제 공단에서 신청하신 시범 사업 기간이시라면 저희 쪽에 이제 가족 휴가제라고 해서 그 조회를 하시면은 이렇게 또 조회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공지사항에서 가족 휴가라고 딱 쓰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공지 올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24년도 2월 달쯤인데 거기에서 그 링크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지사항 통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설정 등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진료 약제비 이제 청구서 연동 부분인데요. 자, 이제 이 캡처된 부분은 제가 좀 시작 걸 좀 캡처를 해놨습니다. 좀 공통된 내용이라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좀 진행하려고 이렇게 좀 해놨고요. 그 실제 보면은 그 저희 쪽 그 3- 지금 4-1번이죠. 4-1번. 시설은 4-1번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진료 기록. 자, 진료 기록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목차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호자분들께서 이 어떤 그 금액만 확인하지 않고 좀 이제 그 실제 그 진료 학협에 대해서 그 청구 그 영수증까지 좀 보고 싶다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진료비 약제비 쪽에 여기 보면 영수증 또 청구라고 있습니다. 첨부 클릭을 하셔가지고 영수증 선택해서 또 그 해당 영수증을 또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 제가 이무대로 한번 좀 등록해 볼게요. 해놨고 병원은 이렇게 희망병원 진료 내용 뭐 감기 또 잠깐 뭐 다녀오셨다. 조회 안에 계시면서 뭐 어르신 감기 때문에 잠깐 외출 다녀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어르신이 직접 비용을 내지 않고 나중에 보호자한테 청구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청구로 해서 입력하셔가지고 예,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수까지 첨부해가지고 생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보시면은 제가 7-1번 가볼게요. 제가 강준희 어르신 제가 생성했죠. 자, 이분이 그리고 제가 다시 청구서 생성 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9-1번에서 예, 여기서 일정 계로 바꾸는 해보겠습니다. 7-1번 다시 가서 강준희 어르신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아까 일정 좀 있었죠? 자, 청구서 수정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료비 약제비 밑쪽에 금액이 반영된 거 보실 수 있고 수정 들어가서 아까 제가 첨부된 영수증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영수증을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수증을 이제 그 보호자분들한테 청구서를 제공하시지 않습니까? 청구서를 제공하면은 자, 제가 제공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미리 보기 누르셔가지고 자, 청구서 확인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기 진료비 약제비의 상세가 있어요. 상세.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그 진료비, 어떤 병의원명, 그다음 진료비 약제비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첨부 때 아까 영수증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터치를 하면은 휴대폰에서 바로 어떤 그 상세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임시로 좀 이미지를 좀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 그 영수증 올려놓으셔가지고 예, 그 보호자분들이 조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까지 좀 문의가 좀 있으셔서 아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유익한 기능인데 아마 모르셔서 이제 모르시고 이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수증까지 첨부하시면은 보호자분들 이렇게 그 문자로 발송을 하시면은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고요. 자, 기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비용도 일단은 이분 거 다시 한번 생성할 거니까 한번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예. 자, 기타 비용 어디입니까? 1-1번 쪽에 강준희 어르신 기타 비용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6월 달에 이제 청구를 하기 위해서 기타 비용 신규 등록 누르셔가지고 이제 어르신이 뭐 과자랄지 또는 어르신의 어떤 개인 뭐 그 어떤 그 물티슈랄지 또 개인 그 사용하시는 어떤 물품 같은 거 좀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르신께서 아직 뭐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호자분들을 청구한다. 그때 여기다 이제 기타 비용 항목을 이제 다 등록해 놓으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시면 비용 항목 불러오기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그 이 어르신 포함해서 또 다른 어르신까지 다 어떤 청구된 항목들을 쭉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티슈면은 또 다른 어르신들도 물티슈를 또 그 구매할 수 있으니까 바로 선택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또 금액이 만약에 이때는 5,000원, 아니, 10,000원인데 지금은 좀 비싸서 뭐 15,000원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 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 이 구매 요청하심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필요하시면 영수증까지 이렇게 첨부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대체로 해서 좀 꽃을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기타 비용 신고 등록 눌러서 여기 6월 달에 청구할 건데 기타 비용 신고 등록 눌러서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한 뭐 3월 달에 구매했는데 미처 청구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발생일자에다가 3월 달을 넣으시고 역시 비용 항목에다가 뭐 목도리라고 하신다든지 3월 달에 약간 좀 선선하고 좀 추울 때니까 뭐 그 당시에 어떤 목도리 좀 사드렸다든지 없으셔서 그래서 한 3만 원짜리 사드렸어요. 역시 또 청구를 한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뭐냐면 그 영수증이 있으니까 영수까지 같이 첨부해가지고 요청하면 됩니다. 일단 영수증이 제일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좀 좋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7-1번에서 어르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했죠. 그래서 일단 청구서보다는 이 어르신에 대한 그 청구서 발송된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미리 보기 눌러가지고 보호자분이 이제 보시는 화면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휴대폰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아까 제가 기타 진료약제비 비용은 보여드렸고요. 자, 기타 비용 쪽에서 자, 상세를 눌러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일단 목도리하고 뭐 물티슈라고 했는데 이제 금액이 다 적혀 있고 자,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영수증을 딱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것도 좀 영수증 직접 하나 해서 구해서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날 어느 그 가게 가서 이만큼 목도리를 사셨구나 또는 물티슈 사셨구나 이렇게 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서 생성할 때 뭐 기타 비용이랄지 또는 뭐 진료약제비 그 영수증을 이렇게 첨부해서 좀 올려주시면은 좀 그 보호자분들한테 좀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이 기능도 많이 좀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좀 문의가 있으셔서 이것도 역시 설명 교육 내용에다가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청구서 발행일과 납부기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서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청구서 납부기한하고 이제 발행일 설정인데 이게 어디 있는 사항입니까? 자, 보시면 자, 일단은 7-1번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청구서 발행일, 그다음에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기한. 그죠? 근데 보면은 앞에 거는 6월 24일이고 납부기한은 7월 20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또 상태가 이게 지금 일정 계획 그 일정 등록되어 있는 그 일정 계획으로 청구서를 생산한 그 방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화면을 좀 다른 데 이동하겠습니다. 자, 9-1번을 보시면요. 그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9-1번에 자, 본인 부담금 이렇게 표준학과 정보 수정인데요. 여기 보면 납부일이 있습니다. 또 청구서 발행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또 청구서 생산 기준은 일정 계획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뒤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자, 일정 계획일 때 납부일은 7월 20일자. 그러니까 지금 6월 달 거를 생성하기 때문에 6월 달은 언제 공단에 청구합니까? 이제 7월 10일까지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정도. 자, 그러면 일단 7월 달 하는 거니까 뭐 이게 6월 납부기한이 6월 달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납부기한은 이제 7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그 7월 20일까지가 맞고 있고요. 왜? 7월 초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납부기한이 7월 20일 정도. 또는 여기 날짜를 이렇게 뭐 30일로 바꿔주시면은 이 날짜가 30일자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30일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다시 그러면 30일자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또 왜 30일자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7월 달이 아니고 왜 6월 달이냐? 이거 뭐냐면요. 지금이 6월 24일이지 않습니까? 6월 24일. 그래서 6월 24일 기준으로 만약에 날짜가 이 날짜가 좀 빠르다. 이 날짜가 빠르다 그러면은 다음 달인데 이 날짜가 만약에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미래잖아요.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은 6월 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정 계획이기 때문에 일정 계획은 뭐냐면 제가 한 어떤 선충구 방식으로도 좀 제가 그 개념을 좀 적용하고 있거든요. 선충구는 무엇입니까? 월 초에 6월 달 거를 청구했을 때 우리가
6월 달 거를 이제 미리 이제 청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런 방식도 좀 적용이 돼 있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조약안에서는 아마 후청구 방식으로 가지고 6월 달이면 아마 7월 초에 아마 청구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가 이제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만약에 청구의 상세다. 청구의 상세면은 당연히 이제 후청구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죠. 제가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했고 후청구로 제가 청구의 상세 방식으로 해서 제가 저장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갔다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청구의 상세면은 공단에 청구하고 나서 이제 후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청구서 발행 일자가 이제 7월 10일자, 그죠? 6월 달 거니까 7월 10일자에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7월 30일자에 그 청구서가 발행된 거에 대해서 납입을 이때까지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날짜가 어떻게 해서 표시가 되는지 이제 그런 의문사항도 있으셔서 좀 설명 넣었고요. 보령부담금 여기 표준학과연구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대부분 아마 청구는 상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이렇게 뭐 30일자 또는 20일자 납부기한을 뭐 좀 줄이면 되겠죠. 대부분 청구가 끝나면은 즉시 또 청구서를 생성해서 발행하시기 때문에 뭐 30일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더 짧게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질문이 또 있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그 날짜를 우측 상단에서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설정하고 나서 청구서를 생성하셨어요. 그러면 생성을 했는데, 그럼 제가 이 두 분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지우고 나서. 청구서를 나는 이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인데 청구서를 생성하고 나니까 벌써 이 날짜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그 문의 주시는 분 계시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청구서 생성 방식을 일정 개로 좀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청구서 상세 자료를 공단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쪽에 등록되어 있는 일정 자료로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7-1번에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날짜로 좀 그대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생성.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또 날짜를 바꿔가지고 20일이고 그다음에 한번 27일이라 해서 만약에 이때는 바뀐 날짜라서 생성을 또 누르시면은 이분만 이 날짜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그 생성했던 두 분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서 수정 들어가서. 자, 이분은 처음에 제가 그 날짜 수정 없이 생성했을 때 여기 그대로 반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이미 생성했기 때문에 만약 날짜를 수정한다. 그러시면은 그 청구서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 수정 버튼 통해서 뭐 발행일이랄지 또는 납부기한을 이렇게 변경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날짜를 바꾸고 싶다. 그때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지우고 삭제를 하시고 다시 날짜를 이렇게 조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일괄적으로 다 생성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가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생성할 때 여기 또 이 우측에 상단에 있는 날짜를 한번 더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날짜를 한번 더 수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안 보시고 바로 그냥 일괄 생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원하지 않는 날짜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한번 보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일괄 생성 눌렀을 때 또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괄 생성했을 때는 이에 대한 그 날짜를 바꿀 수 없고 다 개별로 들어가서 수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날짜를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차를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좀 진행되는 내용하고 또 화면까지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저희가 좀 전체적인 어떤 그 기능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어차피 전체적인 기능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어떤 기능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거기 또 숨어 있는 기능들이 좀 잘 찾지 못하셔가지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숨어 있는 기능들에서 이제 문의 주시는 사항을 따로따로 모아서 이렇게 좀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분만 이제 교육을 해서 진행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이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겠다 하신다면요. 저희 퀘어포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 처음 사용 안내가 또 있어요. 보이시죠? 처음 사용 안내. 이걸 누르셔서 보시면은 저희가 뭐 시설, 주야간, 뭐 방문까지 해가지고 뭐 전체적인 그 저희가 과거지만 뭐 지금 현재 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좀 업무를 익히시면 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 저희 쪽 케어프 업무를 잘 하시던 분이 뭐 퇴사를 하셨다 또는 다시 이제 입사를 하시니까 다시 그 업무를 또 교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내용 저희가 제공되는 이 동영상 내용을 좀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제공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많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동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또는 다시 좀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해서 좀 동영상 교육을 좀 내부적으로도 전파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은 좀 계속 업데이트해서 좀 올려놓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